안녕하십니까. 백성도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일상 잘 견디고 계십니까? 우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확산되는 그런 추세가 가시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최근 경남도지사에 의해서 발설된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소득 하면 쉬운 개념이 아니고 나름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인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자치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국민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는 그런 주장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발설한 이후에 여기저기서 볼몰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과연 그런 제안이 합당한지 현실적으로, 그리고 외국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한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제안을 하면서 현재 한국 경제의 큰 문제는 내수 시장이 잘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 준해서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필요 예산이 약 5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돼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는 이런저런 근거를 제시해서 심히 우려되는 발상이다, 거둬들여라 하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 여권 출신의 자치단체장들은 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 내지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보시기에는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제도의 근본 취지부터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국가가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개념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와는 달리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충분한 금액을 규칙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구체화시켜서 기본소득을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국민의 권리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개념이 설정돼서 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본소득에 대한 아이디어는 최근에 발설된 것이 아닙니다.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이르러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토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상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1980년대 중반, 초중반에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등 몇몇 나라들에서 기본소득 제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지급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나라의 경우도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핀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기존 복지 제도를 대체할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가능한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나 아프리카, 나미비와 같은 그런 후진국의 경우에서는 빈곤 해결 방안으로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김 지사께서 제안하신 기본소득은 선진 경제 대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제안이라는 점에서 아직은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다만 미국 알래스카주의 경우는 기본소득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알래스카에 석유 매장량이 많기 때문에 석유를 채굴해서 판돈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는 이 자체를 헌법에 근거 삼아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그런 시민단체 등이 어떤 여러에 힘입어서 헌법 개정을 추진했는데요. 재원 조달 문제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관련 규정이 부결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각종 복지제도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해서 사회보장 제도 관리 비용을 낮출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앞에서 말씀드린 알래스카 주를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도 기본소득의 어떤 그 개념을 확정하고 그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대선 때 여당 쪽에서의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본소득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김경수 지사의 제안에 대해서 가장 먼저 호응을 보인 분들도 바로 이 두 분이라는 점에서 나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외국의 사례에 비춰서 쉽게 지급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미래 어느 시점에서 논의가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찬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 현상입니다.
그 주된 이유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로 모든 국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소득 불평등을 어느 정도 시정하고 불안정 노동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그 구조적 일자리 감소, 즉 구조적 실업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 기본소득론이 관련해서 각 나라가 검토되고 있다, 검토해보고 있다는 점을 연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 국민에게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동일하게 분배하면 대다수가 순수의 계층이 되어 복지 확대에 따른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가 증가하고 창업 활성화 유도로 연결되는 경우 경제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장점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점보다는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문제점 제기도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첫째로 기본소득 지급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 큰 장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의 침체라든지 국가 경제의 침체의 경우에 세율 인상이 가능하겠느냐는 그런 점을 연상해 본다면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스위스가 헌법 개정을 통해서 기본소득 보장제도를 헌법에 근거 삼으려 했는데 부결된 이유는 이런 재원 확보 문제 때문에 부결됐다는 점, 시사점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는 노동하지 않은 사람에게 적정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의 정의적 측면에서 과연 옳은가 하는 그런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따뜻한 정부로서 그 본분을 다하는 측면에서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따뜻함은 복지제도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일종의 어떤 그 간접적이지만 어떤 노동의 대가에 비견될 수 있는 그런 기본소득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 제시 또한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노동의 의지를 감퇴시켜서 노동시장 이탈을 촉진시킬 것이고 사회 전체의 국가 전체의 생산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다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한다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공공부주의 사회보험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거나 기본소득과의 병립 방식 등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소득 금액이 충분히 높게 책정되지 않은 한 오히려 생활 수준이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 다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소득 불평등을 어느 정도 시정하고 불안정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 앞으로 닥칠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구조적 실업의 어떤 위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 유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반면에 김 지사의 제안처럼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것은 일회성 또는 비정기적 지급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본래 의미, 다시 말해서 외국에서 선진 경제대국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이 논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문제제기가 가능해 보입니다. 한마디로 설득력이 없는 제안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더구나 서구 복지 선진국의 경우도 복지제도의 혁신 차원에서 그 시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아직은 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 경우처럼 과중한 부담을 감안해서 제도화에 멈칫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 등을 생각해 본다면 섣불리 기본소득 운운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물론 앞에 재난이라는 단어를 가미해서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본래 의미 기본소득 개념에서 벗어난 재난 기본소득 소득 지급이 현실화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적으로 우리 경우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강한 나라도 아니고 다만 우리 노력에서 수출 주도형 산업을 일구어서 판로를 개척해서 그 수입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나라에서 재난은 심하다, 이런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전형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유교를 꺾으면서 고개를 꺾으면서 이런 정도의 어려운 상황 능히 극복하고 자식들을 잘 가르치고 교육시켜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드는데 역군으로 자식들을 키운 그런 능력을 가진 국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도 그런 국민성을 본다면 약간의 일정한 시간 동안 경제적으로 쪼들렸다고 해서 없는 살림에 마구잡이식으로 기본소득 운운하면서 이것을 지급하겠다라는 소위 포퓰리즘 전형을 보여주는 것, 정치권에 계신 분들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굳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고자 한다면 알아서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복지 차원에서 하든 말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거치장스럽게 기본소득 운운하면서
재난 닥쳤으니까 이것을 주자 하는 것은 전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국가 재정에 정상적인 어떤 그 수지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는 옳지 않은 처사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돼서 어떤 그 구조적 실업이 만연하는 경우에는 선진 외국에서 현재 실험적으로 검토하는 바와 같이 그때는 기본소득 지급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기본소득 운운하면서 지급한다는 것은 정치적 입지 계산을 통한 자기 정치를 위해서 자신의 인기를 누리기 위한 그런 포퓰리즘의 전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감히 여러분한테 드려보겠습니다. 굳이 주고 싶다면 기본소득 개념 쓰지 마시고 다른 용도의 개념을 설정해서 그에 따라서 능력이 되시면 주시는 것이 어떻게 되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의견에 동감할 수도 있고, 너 웃기는 소리 한다, 주면 되지야, 궁할 때 주면 그래도 쓸 때 쓰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우선 알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